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 여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도 함께하고 있는 슈퍼맘이에요.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이고요. 그런 제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막상 제가 그런 별종을 겪게 되니 당황스럽네요. 남의 일이라면 웃어 넘길 만한 일인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되어 힘드실 텐데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래요.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더니 그 말을 깨부순 전형적인 케이스죠. 남편은 원래 연애하기 전 친구였을 때부터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심지어 키도 엄청 컸어요. 성격도 유들유들해서 그런지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참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이, 동물,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에게 친절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항상 사투리가 억센 남자들의 억양만 듣다가 나긋나긋한 서울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새롭더라고요. 전 서울 남자들의 로망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을 올라오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대학교를 다니며 남편과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날 좋아하나? 라고 몇 번씩이나 착각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보니 내 착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 수치스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이불을 몇 번씩이나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편의 고백으로 인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는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혼자 착각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모두에게 친절할 줄만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오산이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절대적인 친절함은 그대로인데 선을 슥슥 잘 긋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자 사랑의 불도저가 되더라고요. 뭔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사랑꾼이 될 줄은 몰랐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 남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고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으므로 프로포즈는 제가 준비했고 박력 있게 청혼을 했죠. 저도 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자였거든요. 저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며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첫째 아들이 12살이고 둘째가 7살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어가네요. 결혼을 일찍 해서 신혼을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제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해드릴 이야기를 위해서죠. 제 남편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어 부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빠른 승진이기도 해요. 그날 하루는 뭔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어지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휴대폰을 막 만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과학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의 카카오톡을 훔쳐보니 어떤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쭉 올려보니 이전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을 나간 것인지 없었고 오늘 보낸 것만 있더라고요. 부장님, 오늘 저리에서 마카롱 사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연씨 때문에 사준 거 아니에요. 부서원들 점심 간식으로 먹으라고 사준 겁니다.
괜히 핑계대려 하지 마세요. 전 부장님 마음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의 연락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연락을 보는 내내 얼마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던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진짜 배신감과 수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면서도요. 남편의 대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가 자꾸 선을 넘는 것 같은 게 저 짧은 대화에서도 보이는데 그걸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처음 알게 된 날은 넘어갔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감사해요. 저 태워다 주셔서요. 부장님이 오늘 제게만 따로 사주신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부장님, 늘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부장님.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의 외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제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누워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주고 싶었고 아무렇지 않게 제게 애교를 부리고 안아주는 평소의 남편의 모습도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남편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저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들이 미련하다 욕을 하더라도 기다리자고 생각했어요. 기다리면 돌아오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제 고민이 지속되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엉망이 되었고 회사 일도 집안일도 모두 제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점점 제게 티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매 결혼기념일이 될 때면 제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저 몰래 준비한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저와 남편은 호캉스를 떠났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룸서비스를 시킨 뒤 와인을 한 잔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자기야, 요새 많이 힘들어? 요즘 너무 고생하는 것 같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할게. 자기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얼룩져서 너무 안타까워. 요즘 괜찮아? 그런데 남편의 따뜻한 말에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눈물을 닭똥같이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체 잘 울지 않던 제가 눈물을 흘리자 허둥지둥 당황하는 듯 하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울고 있는 게 남편 때문이란 생각에 화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의 겉옷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 여자와의 대화방을 켰고 당신 지금 바람 피고 있잖아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 되어버린 듯 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에 엥?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야, 나 바람 아니야. 나도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고. 당신이 오해해서 나 못 믿는 거?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응? 저는 남편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제게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 6개월 정도 전에 새로운 인력 충원이 있었던 거 자기도 알고 있지? 그 여자 그때 우리 팀으로 오게 된 과장이야. 그런데 바람? 정말 나 그런 거 피지 않았어. 아니 상식적으로도 당신을 두고 내가 바람이나 필 것 같은 사람이야? 내 휴대폰 카카오톡도 프로필 사진은 당신 사진이고 배경사진은 애들 사진이잖아. 우리 팀도 내가 결혼하고 당신이 내 와이프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겠어? 그리고 당신도 나 야근하고 그럴 때 도시락 싸서 우리 회사에 왔었잖아. 그때 봐서 알잖아.
나 회사 책상에도 우리 애들이랑 당신 사진으로 채워져 있던 거. 나 진짜 바람 안 폈어.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나이 40 넘은 양반이 엉엉 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알았어. 그럼 그 여잔 뭐야? 왜 자꾸 밤늦게 부재중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가 와? 내가 여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전화 걸려온 것만 세보면 10손가락이 넘어. 저는 남편을 반은 달래고 반은 다그쳤어요. 나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시작된 건진 모르겠는데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줄게. 처음엔 간식 때문이었어. 우리 팀이 프로젝트도 중요한 것들 꽤나 맡아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팀 야근 많을 때 진짜 한 달 내내 야근하기도 하잖아. 당신도 일해서 알겠지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맡을 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리프레시도 되어야 하고 보상도 적절하게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팀 점심 먹거나 저녁에 더 일을 하거나 그럼 내가 커피를 한 잔씩 돌린다던가 먹을 만한 것들 돌린다던가 한 번씩은 내가 밥도 사준 적 있었고 당신도 알 거야.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과정이 연락이 오더라고. 처음엔 감사 인사구나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처음엔 진짜 그냥 활발하고 애살 있는 성격이구나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 당신이 받던 연락들도 다 그런 거였어. 마카롱? 그거 점심 먹고 한 3시쯤에 오늘 야근 힘내자고 내가 간식 쏠 테니까 뭐 먹고 싶냐고 물었거든? 그때 신입사원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마카롱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카드 들려주고 걔 보고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 그렇게 다가 시간 가졌는데 여과장이 하나도 안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건네줬어. 맛 좀 보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하필 체리 마카롱이었나 봐. 그날 밤에 연락이 오는 거야. 자기한테 선을 긋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알고 있다고 부장님 마음 다 눈치챘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커피도 그래. 아무리 빨리 해도 새벽 1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눈이 풀려가지고 커피 한 잔씩 사줄 테니 먹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만 프라푸치노 사줬다고 따로 사준 거니 뭐니 저러는 거야. 프라푸치노 그것도 지가 고른 메뉴라고. 당신이 못 믿으면 나 포렌식 검사도 맡길 수 있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결백해.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 줄 알았으면 미리 고백하는 건데.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주장하니 저 말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새로운 여과장이 혼자 오해하고 혼자 망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는 왜 선을 넘지 말라고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오해할 건덕지가 없게 사전에 미리미리 자기가 선을 그었어야지. 자기야, 나 진짜 최선 다했어. 안 되겠다. 내일 휴대폰 포렌식 맡기러 가자. 데이터 복구해서 뽑아줄 테니까 당신 눈으로 직접 봐. 나 진짜 최선 다했어. 나한테 은근슬쩍 붙고 그러는 것도 이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했어. 근데 그랬더니 나보고 수줍음을 타냐는 거야. 사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어. 근데 되려 나한테 밀당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 그런 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급으로 봐도 나는 남자 부장이고 걘 여자 과장이잖아. 내가 억압하고 압박 주기엔 남들 눈에 보이는 것도 껄끄럽기도 하고 나는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고 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기록을 지운 건 이런 문제 자기한테 얘기해서 자기 속상하고 신경 쓰이게 할까 싶어서였어. 당신이 이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선에서 처리하려고 숨긴 거였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 입장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고 직급의 차이도 꽤나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부서원들은 그런 거 눈치채거나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과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나 보더라고. 뭐 따로 챙겨주니 그러면서. 다른 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우리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 근데 뭐 그럴 때마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워낙 소외되는 사람 없게 챙겨주는 거라면서 정정해주나 보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여과장이 이런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여과장한테도 따로 헛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되려 나한테 아직 비밀인 게 좋으시구나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여보, 나도 진짜 얼마나 많이 거절한지 몰라. 근데 말도 통해야지. 성별이 다르니까 어디 따로 불러서 이야기 할 수도 없어. 아니, 그리고 그 여과장 야구선수 이대호 닮았어. 당신이 천배만배 훨씬 예쁘고 똑똑하고 더 나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겠어? 내일 휴대폰 포렌식 맡기자. 남편의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그 여과장은 완전 미친 여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였는데 왜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일단 시간이 늦어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다음날 남편은 진짜로 억울한 감정이 컸던 것인지 포렌식 검사에 맡겼고, 저는 복구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구된 대화 내용을 훑어보니 정말 남편 말이 사실이었어요. 몇 달 동안 남편은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사적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선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여과장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소리치며 화를 낸 적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도 비밀 연애를 위한 연막작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대화 내용을 보면 볼수록 가관이고 미친 여자더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 말을 믿어주는 제게 섭섭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많은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다 물어보겠다며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매일같이 남편 회사에 마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빠르거든요. 저희 집과 제 회사가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남편의 팀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면 통 크게 간식거리를 한가득 사서 찾아가기도 했어요. 남편의 팀원들도 그럴 때마다 저희를 보고 어쩜 이렇게 사이가 아직 좋으세요? 진짜 부장님 부부 보고 있으면 저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내 말이. 진짜 부장님이 여자 잘 만났어. 저도 사모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등 부러운 말 한마디씩 던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내가 아내와는 잘 만났지. 너희들도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 어디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가 흔한지 알아? 라면서요. 어깨를 으쓱으쓱거리는 제 남편을 보고 팀원들도 부럽다며 깨르르 웃고 넘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나 하루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줬더니 남편은 말렸지만 저는 여자끼리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비싸고 고급지고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나갔습니다. 여과장은 아내인 저더러 제 남편에게서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남자 족쇄채여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시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그 미친 여자에게 확 부어버렸어요. 저기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것도 저고요. 아내도 저예요. 지금 빠져야 할 사람은 법적으로 아내인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저 찰거머리 같은 당신이라고, 이 미친 여자야. 망상도 정도껏 해. 당신 남편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이러고 넘어가지, 남편 회사만 아니었어도 당신은 경찰서로 데려갔어. 알아? 그런데 그 여과장도 보통 성질은 아니었는지 커피 세례를 맞자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고 그 손을 잡아채고 화를 덜컥 내더군요. 제가 만난다고 하니 뒤따라온 것 같았죠. 신 과장!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올려? 여보, 괜찮아? 신 과장, 만약 이 시간 이후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그땐 과장이고 부장이고 나발이고 바로 회사 측에 고발해서 조치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과장은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부장님,
제 앞에서 어떻게 저 여자를 감쌀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제게 이러시냐고요? 라면서 혼자 심파극을 찍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가 대고 신 과장,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좀 가. 당신 그거 병이야, 병. 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데리고 카페 밖을 나왔습니다. 제게 험한 꼴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허둥지둥거리는 남편을 보니 아직 저런 사람에게 절절매는 모습에 사랑을 다시 확인한 것 같고, 이런 일에 휘말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네요. 하하거리며 웃음 짓는 저를 보며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핀잔 주는 남편이 조금 귀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만나고 제 앞에서 남편에게 욕을 들어서 그런지 그날 이후부터 그 미친 여자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있고 선을 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부서 이동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여자는 또 난생 처음이라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여전히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에겐 아직도 여자는 저뿐인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